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 랩 제41강. 이번에는 피난 모델링이라는 차원에서 RSEC 계산을 위한 피난 시간과 체류 인원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난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피난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RSEC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체류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피난 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40강에 했던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벌써 초고층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화재 안전 계획과 화재 안전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하 대심도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과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패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위험을 실제 상황보다 과대평가하고 심리적 동요를 과도하게 일으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군중 패닉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곁달려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버의 법칙. 자, 가스 농도가 등장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버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버의 법칙은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복합시키는 거죠. 양과 시간, 양과 시간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농도 X와 반응이 나오는 시간 사이의 관계. 자, 가스의 농도가 등장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CO 같은 경우는 뭐 1400 ppm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앞으로 하버의 법칙과의 관련성을 지어야 됩니다. 또 가시거리가 있었죠. 가시거리. 우리 인명안전 기준에서도 가시거리 5m, 10m, 특히 10m 같은 경우는 판매 공간 같은 경우 10m지만 이런 것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램버트 비의 법칙, 가스 농도는 하버의 법칙, 연기 가시거리는 램버트 비어의 감광개수, CS를 감광개수로 갑니다. 감광개수. 단위는 1분의 메타분의 메타제곱.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의 법칙, 램버트 비의 법칙. 자, 피난자 행동 특성도 우리가 공부했죠? 자, 8가지. 자, 우리 군중 유투석도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과도 매우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유동개수라고 하는 N. 이것은 1단위미터당,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인원이죠. 그래서 N에다가 폭만 곱하면, 그리고 시간을 곱하면 피난 가능자 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N과 B를 곱하면 출구의 통과 용량이 됩니다. 자, 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피난 모델링을 수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이 됩니다. 유효 유동개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효 유동개수 N은 in per meter sec. 자, 여러분 그 단위에서 우리 화재에서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는 와트 per 미터 제곱이죠. 자, 와트라는 것은 줄 퍼 세크. 따라서 줄 퍼 세크 미터 제곱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동하는 에너지.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은 아니고 단위 길이당, 면적의 초당 이동하는 인원수. 이게 바로 피난자 수 계산할 때의 제일 중요한 NB, 출구의 통과 용량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NB,
NB가 일반적으로 N은 1.5다라는 거. 자, 요 내용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엔 피난 시간, 또 체류 인원. 중요한 것은 피난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시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있어서 몇 명 정도가 체류하는지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피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면 이제 벌써 스텝 10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층피난 정도, 다음은 전관 피난 정도,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까지 전반적으로 다룰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목적은 피난 시간을 이해하느냐, 또 그리고 체류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피난 가능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피난 개시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피난 계산의 기본식을 어떻게 계산하고, 거실 피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이번 시간은 거실 피난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층 피난과 전관 피난을 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FDS, 화재 시뮬레이션, 화재 모델링과 피난 모델링을 서로 접목을 시킴으로써 R셋과 A셋 또 등등과를 비교하여 화재 위험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피난 시뮬레이션 종류와 특징을 공부합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4학년 1학기 과목에서 성능 설계에서 또 화재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피난 시뮬레이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퀀텀이라는 거 있었죠? 따라서 3개의 내년도 성능 설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시뮬레이션, 하나는 퀀텀, 하나는 화재, 하나는 피난. 물론 이 시뮬레이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있는 분들 보다 보면 아무 내용을 모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역학적인 성상을 내가 기본적으로 풀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내용의 복잡한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기본적인 계산을 하지 못하면서 시뮬레이션, 다시 말해 컴퓨터만 맡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개념에서 수계산도 할 줄 알고, 시뮬레이션도 할 줄 알고, 전 모델로 화재 성상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피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컴퓨터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피난 시뮬레이션, 다음 시간에는 피난 시뮬레이션 기본적인 활용 사례 같은 것들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2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재들, 특히 그렌펠 타워 같은 영국이지만 또 최근에는 우리 홍콩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이랜드 화재에서도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었죠. 자, 물론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물론 그것도 재산상의 문제는 컸지만 인명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인명안전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피난안전성 평가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실, 그리고 그 거실을 이루어지고 있는 층, 그리고 전체의 층으로 해서 3가지 패턴으로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평가의 내용은 사람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난 출구에서 과대한 체류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피난 개시 시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피난 개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아직 국내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명분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강의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피난에 대한 시간을 한번 여러분 한번 X축은 피난에 관계하는 시간이고 Y축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피난에 대한 종류입니다. 첫 번째 TK라고 불리는 위험 도달 시간. 이것은 화재 역학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위험 도달 시간으로 보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ASAT이라고 부릅니다. ASAT Available Safe Egress Time. 다시 말하자면 그야말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최대 시간인 건 최대 시간. 또 피난 완료 시간 TC라는 것은 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RSAT이라고 불립니다. Required Safe Egress Time. 필요한 피난하는 데 실제 걸리는 필요한 시간. 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이루고 있는 TI, TE, 또 TI를 이루고 있는 지각 시간과 행동 개시 시간, 또 피난 가능 시간 TA.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 피난에 관련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것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내용들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피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 피난 모델링. 자, 우리 인명안전 기준이 있죠. 우리나라 인명안전 기준,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기준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호흡 한계선 1.8m, 열에 의한 한경 60도. 다시 말하자면 1.8m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ASAT이 되는 거죠. ASAT. 한계 시간이다 이겁니다. 또 5m, 10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ASAT이 될 수가 있고 1400ppm까지 오는 시간이 ASAT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를 무엇으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1.8m가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m를 할 경우, 또 CO 농도를 할 경우, 또 5% CO2의 농도를 할 경우 다양하게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RSAT과 ASAT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의 기준은 무엇인지, 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TC라는 거, 피난 완료 시간은 TK, 위험 도달 시간보다 작아야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피난 개시 시간을 TI라고 하고 피난 가능 시간을 TA라고 하게 되면, TA라는 것은, 피난 가능 시간 TA라는 것은 전체 TK 위험 도달 시간에서 초기 피난 개시 시간을 뺀 내용이 되겠죠. 자, 피난 행동 시간 T라는 것은 TC, 피난 행동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TC라는 것은 TI와 TE가 되겠습니다. 이를 합친 것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RSAT과 ASAT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TC와 TK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TE와 TA를 비교해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사진을 착 찍어 놓고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산하는데 여러분이 와줘야 됩니다. 연기 제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이번에 이제 인명 안전을 하기 위해선 인간의 피난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두 가지 생각나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출구에서 얼마만큼 체류 인원이 발생할 것이냐. 또 하나는 피난 개시 시간이 얼마만큼 늦어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피난 개시 시간이 중요하다겠죠. 자, 피난 개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험을 인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또 위험을 인지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피난을 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활동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인지. 따라서 DI라는 것은 위험 인지 시간 TOP에서 피난 개시 시간 TPI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인지 시간의 어떤 상황, 일반적인 경향은 취침 상태일 경우 기상 상태에 비해서 매우 길어지고요.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를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죠. MGM 그랜드 호텔 화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죠. 거기 고층 건물의 호텔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화재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화재를 TV를 뉴스를 보다가 내가 자고 있는 화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화재 위험 인지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호텔 같은 경우, 또 초대형 건축물 경우. 지난번에 있었죠? 나이트클럽 화재. 나이트클럽 화재도 전혀 모르는 거죠. 화재가 났었는지. 왜 그러냐면 출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너 단계의 계단이 필요하고 옆에서 아래층에서 한참 밑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화재 감지라든지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방화 관리 방법과 수준에 따라 또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형상에 따라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피난 개시 시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피난에 대한 포인트는 체류 시간, 일정 시간에서의 체류, 특히 피난 출구에 대한 체류 시간과 피난 개시 시간에 있다라고 여러분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작성 기준에서도 피난 지연 시간들을 깨어있는 상태라든지 탈출을 미숙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또 통제실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W1, W2, W3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개선해 나갈 일들이죠. 특히 점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되다 보면 앞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또 점점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화재를 감지한 이후에 실제로 피난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 TPI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층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에 가족이 있다든지 어떤 고가의 물품 등에 집착하다 보니 대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호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어떤 환복한다든지 또 사무실 등에서는 회사의 중요 자료 또 어떤 임무, 내 서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피난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들이 대부분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TI, OP와 PI에 대해서도 그 연구의 동향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미비한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실자가 위험을 어떤 정도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대피 동기가 서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벨이 울려도 화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이지
화재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지 실제 화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연기가 보인다든지 해서 화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패닉이 일어날 정도로 앞다투어 피난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모든 화재 안전 위험 활동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재에 대한 인지 직전까지는 매우 둔감합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그랬죠. 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그랬죠. 모든 데서 실제 화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감지기가 작동해서 또 비상벨이 울린다 하더라도 이건 모작동일 거야 라든지 매우 둔감합니다. 그러나 화재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냉정한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패닉이 발생할 정도로 대피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한 요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피난안전계획에서는 바로 요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피자, 제실자의 사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첫 번째는 무관심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무분별하게 대피하는 상태. 자, 요게 제일 중요한 피난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피난계획생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에 대한 사망자가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피난안전 검증성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런 심리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C1, C2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1은 취침을 수반하는 용도에서는 5분, 기타에서 3분. 또 C2는 화재층인지 아니면 비화재층인지에 따라 정해진 상수. 자, 이런 것으로 해서 두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피난 지연 시간에 대해서는 있지만 화재층과 비화재층들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난 계산의 기본 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난 경로상 병목이 되는 협착되는 체류 인원수의 산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토선 고시 1441호, 1445에 아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피난안전 검증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죠. 자, 우리나라도 성능 설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주로 어찌 보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서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명문화된 그러면서 한 2년 정도마다 개선이 되는 그런 어떤 검증법 체계가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4학년 2학기 때는 일본에서의 평가 방법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RSET, ACET이라고 해서 주로 시뮬레이션을만 하고 또 시뮬레이션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땐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들은 거의 없죠. 오히려 패닉과 연결되고 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인덱스가 될 겁니다. 자, 뭐 하나의 우리나라도 되어 있는 보행 속도라든지 또 제실자 밀도, 각 것의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이런 것들이 제실자 밀도 같은 것들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일자 밀도도 제도화가 되지 않았죠. 또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일자 밀도, 각거실의 용도의 분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또 오랜 기간 지금 연구한 결과들은 있지만 제도화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매우 늦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건축법에 고시로서 평가 방법을 두고 있고, 그럼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이렇게 제시해 주지만 혹시 관련되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자 밀도도 바꿔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일자 밀도 문제. 자, 다음은 이제 피난 시간을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난 시간. 피난 시간에 대한 함수 계산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보행 시간은 t는 v분의 l. 이건 너무 간단하죠. 자, 거리 l의 피난 경로를 피난자가 속도 v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 tl.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t는 nbt였죠. nbt. 자, 통과할 수 있는 인원수는 유효이동 개수, 폭, 시간. 따라서 시간은 tb는 nb분의 p로 표현할 수 있다. 출구 통과 시간은 nb분의 p로 표현할 수 있다. 모두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tb입니다. tb는 nb분의 p. 모두 통과한 겁니다. 거절 통과 시간. 그건 왜 그렇죠? nb라고 하는 것이 피난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v분의 l은 매우 쉽지만 출구 통과 시간은 tb는 nb분의 p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들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nb 용량. 거기에 t를 곱하게 되면 그 시간당 나갈 수 있는 인원수. 자, nb분의 p.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피난 시간이 이렇게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난 행동이 간단해서가 아니라 피난 행동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너무 복잡한 것을 가지고 피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다 보니 오히려 피난 행동 그 시간 그 자체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난 경로나 피난 경로의 길이, 폭, 이 폭이 과연 적절하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구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 시간대에 출구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거리는,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실제 V분의 L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처럼 독일군 군단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례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을, 기본적인 피난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척척척 군인들처럼 나가고 하는 것들을 거기 염두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폭에 얼마만큼 체류가 되겠느냐, 피난 개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연기들과의 관련성,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체류 인원수는 피난 출구 앞에 도달하였으나 통과를 기다리는 행렬에 포함된 인원수, 체류 인원수. 아직 못 나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 군중 집결 시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집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IN은 RIN분의 P. RIN은 집결 속도. 자, 매우 간단합니다. 자, 집결 시간은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체류 인원수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체류 인원은 아까 NB가 뭐라고 했죠? NB가 출구 통과 용량이죠. RIN이 집결한 속도인데 통과하는 용량보다 RIN이 적을 때는 체류자가 기본적으로 없겠죠. 자, 통과시킬 수 있는 양이 100인인데 90명이 왔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과시킬 수 있는 양이 100인인데 NB가 100인인데
RI에는 130명이 전체적으로 모였다 그러면 30명의 체류 인원이 생기는 것처럼 NB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NB에 의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NBT라고 하는 것이 나갈 수 있는 인원수. NB, 통과 용량. 따라서 NB가 큰 경우에는 체류자는 없습니다. NB가 작은 경우에는 체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0부터 TIN까지는 체류가 증가되며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또 TIN부터는 P로 똑같기 때문에 직교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NB층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가게 되고 TIN에 Cmax가 생기는 거죠. 최대 체류 인원수가 생기는 거죠. 요 간단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요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요거부터 NB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NB 용량, NB 용량. 자, 체류 인원수, 체류 해소 시간은 T이죠. R분의 P, 이것은 NB분의 P.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체류한 상태, NB가 적은 경우죠. NB가 100인인데 130명이 온 경우죠. 이 체류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C가 체류 인원입니다. T는 시간이고, 자, T가 TIN일 때는 RIN-NBT가 됩니다. 아까 그 그래프입니다. 또 TIN보다 클 때는 전체 인원수에서 NBT를 빼주면 되는 거죠. T2부터는 체류자는 없습니다. 왜죠? T는 전부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비난 시간까지 전부 넣은 거다 보니까 T는 체류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 작은 그래프, 1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체류자 수,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죠? 체류자 수를 구하는 거. 체류자 수를 구하는 것이 안전성 평가의 첩경입니다. 자, 그런 거 없이 전체 R셋과 A셋이라고 해서 도달하는 전체의 시간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체류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4분인데 4분까지 올 때까지 체류자가 몇 명이 생길 것인가,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체류자를 계산합니다. 자, RN에서 NBT를 통해서 다음 식으로 해서 Cmax일 때는 TIN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1-RIN NP에 P로 주어질 수 있고, 최대 체류 인원수를 알므로써 이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NB의 뜻을 알고 체류자 수를 계산할 수 있고,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뭐로 나누어서 TIN과 TE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느냐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150명입니다. RI는 10in/s의 속도로 폭이 중요하다고 했죠. 폭 2m 출구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하는 시간 이동이 지속하는 시간 TI는 몇 초인가부터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Cmax는 몇 명인가. 자, 집결하는 시간 TI는 RIN분의 P. 자, 이건 뭐 굉장히 쉬운데, 요 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류자 수를 구하는 것까지 이해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유출 완료 시간은 T라고 했죠. T보다 크게 되면 체류자는 0명이라는 거죠. 0명. 자, 따라서 NB분의 P로 하게 되면 50초 후에는 체류자는 0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초와 40초에서의 체류자는 몇 명인가. 자, TIN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0초일 때는 70명, 또 40초일 때는 30명.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체류 인원수는 언제 생기는가?
자, 거기서 RI를 넣어서 그럼 105명이 발생한다. 자, 체류 시간, 또 최대 체류 인원, 요것을 파악함으로써, 요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측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연기 제어를 또 해주거나 아니면 급기를 해주거나 등등 또 방화 구획을 만들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피난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R셋, A셋을 해서 시간만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체류자 출구별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출구별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 피난의 계산입니다. 거실 피난. 한 층에 여러 개의 거실들이 있겠죠. 자, 거실 피난의 계산은 한 거실에 출할 대상으로 필요한 피난 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단일 피난 출구의 거실로부터의 피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것들은 케이스니까 좀 긴 거실입니다. 가장 긴 거실에 가장자리부에 출구가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사이드에서 옆에서 오는 경우를 없앤 거죠. 길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동하는 데까지만 걸리는 겁니다. 옆으로 L자로 이렇게 오는 이런 어떤 변수는 일단 뺐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주로 피명이 쭉 이렇게 가는 주로 복도 피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복도 피난. 자, 집결 속도는 V분의 L분의 B. 유출 속도 RI, NB 항상 등장하는 NB. NB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NB가 나갈 수 있는 용량이고 NB가 크면 체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난 완료 시간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V분의 L, 최대 거리 어떤 것이 제일 큰지 NB분의 B 중에서 어떤 것이 큰가에 따라 결정된다. 피난 완료 시간, 출구 최대 체류 인원수는 Cmax는 P-NB, 최대로 되는 시간은 V분의 L이다 보니까 V분의 L을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긴 거실 그러면 주로 이제 복도에서의 피난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집결 속도, 유출 속도, 피난 완료 시간, 체류 인원수, 체류 시간, 최대 체류 인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NB를 가지고 NB. 자, NB에 대한 거 폭입니다. 폭. N은 유동 개수 1.5 정해져 있는 거죠. 1.5. B는 폭.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나갈 수 있는 인원수가 결정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인덱스입니다. NB. 자, 예제 문제 거기에 대입해 주게 되면 피난 시간 T는 두 개 중에 하나 큰 거. 그러다 보니까 30초가 더 크니까 30초. 최대 체류 인원수 V분의 L의 최대 체류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24명이 체류가 된다. 자, 체류 인원수를 계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체류 인원수. 그러면 체류 인원을 하지 없이 나갈 수 있는 인원수 T도 이제 아까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자, T를 구할 수 있고, 자, T와 Cmax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복도 피난이 아닌 일반 직사각형 평면 거실에서 모서리 정중앙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왜 그러냐면 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그 왼쪽에서 오는 거리가 좀 먼 경우, 자,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일단 모든 사람들의 이동하는 방법은 90형 방향 바로 간다 이거죠. L자형으로 다양한 책상에 같은 가연물들이 있다 보니까 L자로 가는 방향.
여기서 우리는 L자형 피난만 고려합니다. 출구를 직진할 경우,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L자형 분할을 보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 VTV 음영 부분에선 피난자 누계는 다음과 같이 음영이 있는 부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음영이 있는, 자,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다음과 음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자형 보행에 의한 초기 대피자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피난자 수의 누계를 보게 되면 자, 처음 V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짧은 측이죠. 짧은 측보다 속도가 시간이 작을 경우 S는 VT니까 거리는 VT니까 V를 곱해주게 되면 없어지고 결국은 A만 남게 되죠. 짧은 측을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긴 측을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전체 더한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피난자 수의 누계는 초기부터 최성기까지 마지막까지 피난자 수의 누계는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스몰 P는 제실자 밀도, 라지 PT는 총 재관자 수,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면적을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 자, 면적으로 계산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는 면적 그 내용을 T로 미분하면 집결 속도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T로 미분한 것을 하게 되면 PV2의 T, PV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VT. 자, 여러분, 요 두 개의 식들, 총 전체 인원수에서 집결한 속도로 오는 과정, 미분에서 오는 과정, 요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간단한 미분이니까, T로 미분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게 되면 매우 간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게 되면 체류 개시 시간은 TQI, 최대 체류 인원을 TQM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피난 개시부터 NB, PVA. 자, PVA는 NB보다 크니까 그만큼 직결해서 벌써 체류가 된다는 얘기죠. NB 밑으로는 전부 체류자 수입니다. 그래서 NB 유출이 정 위쪽으로 한다면 저 Cmax는 전부 집결해서 체류자 수가 되는 거고 TQM에 Cmax가 올라오는 요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한 단계 그래프가 초기 직선에서 이번에는 면도로 등장했죠. 자, 그래서 전체 인원수와 속도와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면서 시간의 종류가 TQI, V분의 A, 자, 이건 짧은 거, V분의 B, 길은 거, V분의 A 플러스 B, 그럼 전체가 되는 거, 전체. 그 다음에 이 체류에 개시되는 거, TQI, TQM,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피난 시간, TEL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식이 약간씩 변해오는데, 변해오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아까 했던 대로 NB가 PVA보다 크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죠? 전부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체류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NB는 용량이니까 이 용량대로 나가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피난 시간은 보행 시간으로만 결정된다. 근데 문제는 NB가 용량이 PVA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한 명 이상의 체류자가 발생하는 거죠.
총 피난 시간은 V분의 A 플러스 B로 해서 피난 시간이 결정됩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피난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중요한 것은 TQI와 TQM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TQI는 체류 개시 시간은 집결 속도가 증가해서 유출 가능 속도로 같아지는 시점. 자, 이것은 앞에 그 시간, 맨 처음에 나왔던 전체 인원수, 그것을 미분했던 거, PV2TI, PV2T는 RIN이었었죠. 자, 그것을 PV2TQI로 넣게 되면 이것이 같아져야 되니까, MB가 같아져야 되니까, TQI는 PV2분의 MB로 표현될 수 있다. 자, MB가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가 MB를 중심으로 식들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QM은 최대 체류 시간, 집결 속도가 감소해서 다시 유출 속도와 같아지는 시점. 자, 이것은 아까 있었던 PV에 A 플러스 B에 VT니까 VT 대신에 TQM을 넣게 되면, 다시 또 풀어주게 되면 TQM은 V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TQI가 나오겠지만, TQI 대신에 PV2분의 NB를 넣어주게 되면 체류 시간의 개시 시간, 체류 시간의 최대 시간, 요 두 가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차적인 피난 모델링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거 없이 피난 시뮬레이션만을 돌립니다. 피난 시뮬레이션만 돌려서 그 나오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언제 체류 인원이 발생하는지, 최대 체류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은 거의 없죠. 따라서 A셋과 R셋 중에 어떤 것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R셋이 작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것은 뭐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좀 더 재확인해 보는 관계가 바로 시뮬레이션의 역할입니다. 이거저거 없이 시뮬레이션만을 돌려서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기본적인 체류 시간, 최대 체류 인원, 언제 어느 출구에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고 그 문을 다시 내든지 문의 폭을 넓히든지 또 다른 어떤 출구를 만들든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전체 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매우 적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요 두 가지 모델들, 하나는 계산 모델, 피난 모델링, 또 하나는 컴퓨터 모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계산 모델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시뮬레이션의 어떤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체류가 해소되는 시간이 V보다 A보다 B보다 크게 되면 전체적인 피난 시간이 되죠. 자, 체류 발생 이후 V분의 A 플러스 B까지 출구에 집결하는 인원수를 보려면 피난자 합계, 토탈 합계에서 체류 발생 이전의 집결 인원수를 빼게 되면 이 출구에 집결하는 인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것은 자, NB.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면적을 빼게 되는 거니까, 삼각형 면적은 총인원수 P에서 2분의 1 NB. NB는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 다음에 이 TQI가 X축, Y축 2분의 1 곱해주면 삼각형 면적이 나오겠죠. 토탈 인원에서 저걸 빼주게 되면,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T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다. 자, 요 T2가 결국 뭐죠? NB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 모든 것이 NB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개념이 없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시뮬레이션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체류 인원수는 직결 분포가 유출 속도를 상회하는 부분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요 전체 사다리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밑변 더하기 우위 상변 더하기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2분의 1 곱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면 전체 인원수에서 그러면 전체 유출되는 토탈 인원수, 체류 인원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피난 시간은 전체 피난 시간 T는 최대 체류 인원수는 Cmax는 둘 중에 큰 거, 맥스로 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실의 긴 복도 같은 경우 또 거실을 중심으로 사각형 거실을 중심으로 구석에 있는 경우 구석에 있는 경우라는 얘기는 뭐죠? 복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진만 하는 경우 또 구석에 있는 경우는 오른쪽에서 바로 가는 경우 왼쪽에서는 직진하는 경우 이런 형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구형 평면 중앙 부근에 정중앙은 아니지만 중앙 부근에 출구가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구석 부분에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L1, L2가 있다 보니까 요 L1, L2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1 같은 경우, L2 같은 경우로 해서 요 둘과의 위치 관계는 L1분의 L2분의 L2는 2분의 1로 놔도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음과 같이 NB분의 P의 4분의 1의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 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L1과 L2와 L2와의 관계가 얼마로 있는 2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에 얼마로 있을지. 자, 그래서 정중앙에 있을 때, 또 그다음에 R이 0일 때, 자, 이런 형태로 구석에 있을지, 정중앙에 있을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완전 구석, 하나는 정중앙. 대부분 그 사이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이의 것들을 전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를 해서 L1분의 L2, L1과 L2의 덧셈과 L2와의 관계가 얼마로 되는지. 자, 요걸 가지고 하나씩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출구 직역까지 거실 형상, 그 형상의 영향을 무시하고 T와 Cmax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의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L1과 L2와의 관계가 얼마인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거실의 모서리에 폭 1m 출구가 있는 경우 피난에 대해서 고려해 보게 되면 대질자 밀도가 얼마이고, 자, 최대 체류 인원수. 자, 중요한 것은 체류 인원수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 자, 원하는 시간과의 관계. 항상 끝까지 가는 거. 이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과의 관계라고 했죠. 또 그 두 가지 아까도 R셋과 E셋에서 하나는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피난 시간, 체류 시간과의 관계.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피난 인원수는 아까 있었죠? NB분의 P에 2분의 1의 PV2의 NB 그분의 오히려 V분의 제일 전체 길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면 134초가 등장한다. 또 피난 인원수
피난 인원수도 또 다음과 같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면 약 158명이 등장한다. 자, 피난 인원수, 그다음 P 이걸 통해서 Cmax는 토탈적으로 14명이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최대 Cmax를 또 구할 수 있기까지 요 피난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 속도 같은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난 속도는 매우 심플하게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것은 NB, QI, QM, Cmax 이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확인하면서 계산을 통해서 몰랐던 현상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복수 출구를 갖는 거. 실제 어떤 문에 대부분 대형 거실을 가보게 되면 문은 뭐 4개 내지 6개 정도, 뭐 예를 들어 전시관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물론 이제 운영상에 몇 개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4개를 했을 때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P가 피난자 합계고 P1, 2, 3, 4 피난 인원수, B1, 2, 3, 4 출구자의 폭, 임무의 출구 K에서의 통과 시간은 TBK.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수의 출구를 갖는 거실로부터의 피난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계산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난자가 출구별 거리와 체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서 가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피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문, 가장 가까운 문 하나만을 통해서 전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 하나 쪽으로 가게 되면 문은 분명히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쪽은 길이 굉장히 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길이 없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달려가겠죠. 자, 이것이 바로 피난자들의 기본 심리죠.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을 전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에는 그런 것들의 기능들이 매우 단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개의 문을 독일 병정같이 저벅저벅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출구에서 동시에 피난 행동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을 갖게 되면 각각의 출구에 직결한 피난자의 초기 이동은 양쪽에서 출구로 직결하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어떤 한 문이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L1, L2분의 L2는 정중앙인 2분의 1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L1, L2분의 L2는 2분의 1으로서 자, 다음과 같이 4분의 1의 PV2의 NBK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NBK분의 PK 플러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둘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일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TV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문이 하나일 때를 일반화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피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다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순 계산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매우 의미가 큰 거죠. 거기에 이 재난약자들이 몇 프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시뮬레이션 쪽에서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뭐 병원의 피난 속도가 얼마다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넣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넣어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자, 문이 하나인데 구석에 있는 경우, 정중앙보다 약간 빗겨나서 있는 경우, 변성에 있는 경우, 정중앙에 있는 경우, 나머지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문이 한 개가 아닌 두세 개로 있는 경우. 자, 이런 것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TV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식인데요.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사용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런 가정을 하지 말고 기본 가정만 넣어서 하게 되면 T는 max TV와 V분의 LMX로 가능하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폭이 1m, 1.5m,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이때 피난 시간이 제1 밀도가 0.5인 퍼제곱미터일 때 피난 시간을 계산하시오. 전체 피난자 수가 0.5 곱하기 400에 200명이 등장하는 거죠. 피난 시간 T는 자, 다음 BK를 통해서 다음과 전체 더한 거, 또 제곱해서 더한 거, 그 내용을 정리해 주게 되면 피난 계산은 19초가 등장합니다. 21.6초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거짓 피난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피난 모델링의 전형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수계산이 아닌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한다 이거죠. 예측하는데 수많은 피난 모델이 존 모델과 필드 모델을 연계해서 사용합니다. 자, 주로 이제 PBD에 주로 사용되죠. 피난 시뮬레이션. 그럼 여기서 연기 독성, 가시도. 자, 그래서 복잡한 현상이긴 하지만 피난 시뮬레이션은 PBD에서 특히 R셋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었죠. 실제 중요한 것은 R셋과 A셋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구에서의 체류자 수, 또 최대 체류자 수, 체류가 해소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시뮬레이션과 서로 연계돼서 하게 되면 매우 의미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동안 우리가 연구에서 제일 많이 썼던 시뮬렉스입니다. 영국에서 썬더헤드 엔지니어링사에서 개발한 피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됐던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이 보행 속도라든지 피난 경로, 제일자의 특성과 신체 크기 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툴이었습니다. 또 제일자의 신체 특성을 시뮬레이션에 구현했다는 것도 또 상당히 중요했죠. 반면에 엑소더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엑소더스 때문에 개발자인 그 갈리아 교수를 이제 그린치 대학까지 가서 내가 한번 건설기술연구원 멤버들과 같이 가서 만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엑소더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니까 갈리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9.11 테러 시에 많은 제일자수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끝까지 돌아간 것은 엑소더스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는데, 단지 이제 이분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너무 사업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했던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번 내용도 배울 건 배우고 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하던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지만 이분은 모든 것들을 전부 일단은 살아 이제 이런 형태에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엑소더스 부분적으로 6개월인가 1년만 우리가 잠시적으로 구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시뮬렉스보다는 상당히 사람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시뮬렉스와는 전혀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신의 특성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지형 조건에 따른 보행 속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었죠. 또 제일제 심리적인 인자도 군중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아주 좋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또 실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분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만드는 쪽에 굉장히 많은 각 에이전트를 어떻게 반응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피난 속도 같은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엑소더스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건축 설계자들에게는 그다지 건축 소방 설계자는 그다지 환영을 많이 받지 못했던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질의 성상도 연성 해석이 엑소더스와 연되는 것은 스마트 와이어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 화재 시뮬레이션 또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아마 사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연구자들이 한번 해보다가 많이 진전을 못 시켰던 사례죠. 반면에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것은 미국 썬더버드 엔지니어링에서 개발된 대형 건물 소프트웨어로서 요거는 FDS하고 연성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왔어도 처음에는 별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수행 조건 또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것도 패스파인더 쪽으로 주로 여러분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뮬렉스와 또 그 다음에 엑소더스와 패스파인더 자 다른 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 시뮬렉스가 한동안 국내에 제일 많이 사용됐었고 엑소더스는 그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특히 컴퓨터를 전공을 하는 그린치 대학의 갈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의 작품이었죠. 이 작품을 컴퓨터 공학적으로만 다루다 보니까 피난과 건축적인 심리라든지 또 화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잘 매칭이 잘 안 했다고 할까요? 또 스마트 화이어라고 하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동되다 보니까 오히려 패스파인더 FDS와 연동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연동되는 걸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패스파인더가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또 모델 특성과 정보 그리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는 패스파인더가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아직 많은 사용자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벌써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온 지도 벌써 한 20여 년이 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뮬렉스만 있었고 엑소더스가 두 가지가 있다가 이제 패스파인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뮬렉스에 비해서 상당히 못했지만 지금은 시뮬렉스와 엑소더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듯하고
패스파인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들이 했던, 실제 시뮬레이션 했던,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피난시간과 체류 인원수 41강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피난에 관계하는 시간이 1차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피난 가능 시간, 이것도 인명안 등 기준, 또 그다음에 피난 및 시뮬레이션 작성 기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NBT라는 거, NBT, 또 그다음에 체류 인원수, 또 TIN. 자, NB가 RIN보다 클 때는 체류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NB가 작을 때는 당연히 체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관계부터 P는 NBT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P는 NBT, NB는 용량, 따라서 T는 NB분의 P. 자,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전부 다 갈 때, 대피할 때까지 출구 통과 시간이 되는 거죠. 다음 체류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체류 인원수. 그래서 체류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계산할 수가 있고, Cmax가 또 중요하다. 또 복도 같은 경우일 때 직교속도, 유추속도, 피난 완료 시간, 출구 체류 시간. 또 구석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체 인원수는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시간도, 피난 시간도 계산할 수가 있고, TE와 TQI, TQM을 전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NB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 끌고 오는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Cmax, 피난 시간 최대 체류 인원수.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요 각각 T와 또 TQI, TQM, 또 Cmax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체류 인원이 없어질 때까지 시간은 얼마인가? 자, 문을 폭을 하나를 더 늘렸을 경우는 얼마나만큼 해소가 되겠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응 방법이죠. 아니면 연기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또 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이 이용했던 시뮬렉스, 엑소더스, 패스파인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패스파인더가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FDS와 연성 해석을 할 수 있는 툴로서 현재 정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FDS, 패스파인더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 누차례 강조했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피난 시간과 체류 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2주 후 정도에는 스텝 10으로 해서 이 총 피난 시간, 전관 피난 시간, 또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사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텝 1서부터 연기 제어부터 스텝 10까지 10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난과 연기 제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학년 때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성능 설계를 하는 것, 그 내용, RSET과 ASET을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41강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